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합격입니다. 6종합, 6미디어, 6노체적. 왜 안 말렸지? 진짜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마늘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저의 대학 입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3 때 입시가 끝난 이후로 대학교 어디 갔냐는 질문이 계속 달렸어요. 정말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제가 대학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 마밀리님들과 제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지 약간 가늠하기 힘들었고, 근데 내가 간 그 대학을 말했을 때 그 기대치에 합당한 학교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러한 총합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기들이나 선배님들께 약간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항상 고민만 해오던 것이 6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얘기를 하느냐, 안 할 거면 끝까지 하지 말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좋은 동기들,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내가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그걸로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고, 아니면 혹시 끝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고민이 많을 때여서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를 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일단 저는 안산의 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비평준화가 돼서 그냥 뺑뺑이로 넣고 싶은데 넣어서 들어가지만 학교를,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조금 말리고 싶다. 모든 게 블라인드로 바뀌면서 학교의 수준은 상관이 전혀 없어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썰들을 풀려면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예고에 진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간간히 한 2-3번 정도 짧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그 작품을 하나하나 올렸을 때마다의 희열, 연극 대회를 나가서 상을 탔을 때 행복해서 나는 눈물, 그거를 모두 경험하게 해준 것이 연극이었기 때문에 이걸 진지하게 업으로 한번 삼아보고 싶다.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예고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꿈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 고이 접어서 보관을 해놓은 상태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겁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김에 열심히 해보자. 어쩔 수 없지. 내 꿈 포기했다고 주저앉을 수 없죠. 열심히 해보자 해서 1점대의 내신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전교권을 어디까지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상위권에서 놀았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2학년이 되고 수원수투를 배우면서 조금 수학이 나랑 안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공부가 안 되니까 핑계일 수 있지만 정말 계속 뮤지컬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나고, 웹드라마 캐스팅 이런 것만 보면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은 못했지만 그냥 뭔가 마음 한켠에 있는 꿈이 자꾸만 날 꺼내줘라 하면서 약간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뭐한데? 주변에 친구들이랑 중학교 선배들이랑 예고를 간 친구들 보면은 너무 부러웠어요. 약간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저는 약간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게 너무 슬펐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3 때보다 고2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진 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1점대였던 고1 성적이 2점대로 뚝 떨어지게 돼요. 고3이 됐습니다. 고3 때는 한 학기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진짜 한 학기만 남았다. 6개월만 열심히 하면은 입시를 위한 공부는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서 할만한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 성적은 이런 모양을 띄었습니다. 고1, 고2, 고3.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 내내 모의고사 준비를 했지만 수능은 내 길이 아니다 라는 걸 고3 초반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나이키 성적으로 수시를 6장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었어요. 안전한 길이라기보다는 지금 얘기해보면 편한 길을 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이 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고3 김하늘이 당시에 택한 결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곳으로만 6곳을 쓰자라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는 솔직히 앞에까지는 제 얘기였거든요. 지금부터는 고3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6종합을 쓰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정말 아무도 하지 말라는 6종합. 심지어 미디어랑 광고홍보학과를 진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쟁률이 빡센 곳인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이 진짜 거의 2배로 뛴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도박이었어요, 그냥. 광고홍보학과를 찾아봤는데 인서울, 인경기 합해서 제가 갈 만한 학교가 5, 6곳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입시가 되겠다라는 거를 느꼈지만 뭔가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도전을 했어요. 광고홍보학과 4곳을 썼고요. 인서울 3곳이랑 인경기 1곳을 썼습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간 오히려 예술에 가까운 심지어 여기는 포트폴리오도 필요했어요. 마지막 한 곳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썼습니다. 2학년 때까지 무조건 나는 미컴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광고로 좁힌 이유가 뭐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사실 전문대가 아닌 이상 학술적인 것만 배워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면 뭔가 영상 만들고 사진 찍고 편집하는 거 배우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실습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광고로 좁혀서 광고에 대한 학문을 전문적으로 쌓아서 광고 기획자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광홍을 4곳을 썼는데 이 6곳의 수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상향 2곳이랑 상향 1곳이랑 적정 2곳, 적정 하향 1곳을 썼습니다. 수능도 당연히 쳤는데 수능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힘든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이제 수시 1차 발표가 대부분 나와요. 수능 전후로 나오는데 수능 전에 2곳 정도의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그 서류 전형에서 2곳이 탈락한 상태로 수능을 받고 수능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4곳이 남았죠?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1차에서. 여기는 1차는 무조건 붙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떨어졌어요. 작년 입결에서 제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학종이 이래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일단 작년이랑 올해 입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어떤 학생들이 모일지 모르니까. 6곳을 썼는데 5곳이 떨어졌다. 아니다. 6곳을 썼는데 4곳이 떨어졌고 1곳은 1차, 2차가 없고 그냥 최종 발표인 곳이었어요. 근데 4곳이 떨어지고 1곳은 남아있고 1곳은 아예 나중에 발표가 되는 거였는데 평균 경쟁률이 25대 1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해준 1곳. 합격자 발표를 봤는데 합격입니다 라는 글자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계속 불합격입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다가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6곳 중에 적정 하향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여기 1차는 붙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곳이라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지만 합격이라는 글씨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저는 광고만 4곳을 썼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거의 광고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붙은 곳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러 갔죠. 근데 사실 저는 면접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약간 착한 컨셉이셨고 한 분은 좀 깐깐한 컨셉 이렇게 대부분 나오십니다. 근데 깐깐한 컨셉 분께서 제가 와서 인사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이러고 뭐 적을 거 적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떡해 나 이거 교수님한테 벌써 기가 눌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께서 피식피식 웃으시는 걸 보고 아 이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결과만 기다렸는데 결과 발표가 되는 날에 아예 1, 2차 없이 발표가 난다는 학교를 봤는데 불합격이 뜬 거예요. 6곳 중에 5곳을 떨어졌다. 면접을 본 학교를 떨어지면 난 정말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재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를 재수의 늪에서 구제해 주셨어요. 그 학교가 바로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인하대학교입니다. 짠! 그래서 인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학번이 되었습니다. 고3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도박은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도박하지 마세요. 저처럼 진짜 심장 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으로 쓴 학교 중에 적정이었던 곳이 교과로 썼으면 붙었어요. 이걸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나 물어보신다면 22학년도 입결이 제 성적보다 낮았고 근데 저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에 겁을 먹어서 거기에 안 썼어요, 학교를. 근데 제 수능 성적이 그 수능 커트라인, 수능 최저 커트라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만약에 교과로 썼다면 전 그 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박하지 마세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마 정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할 거예요. 학교 담임선생님, 학원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뭐 진학사 같은 사이트 아니면 사설 입시 컨설팅 해주시는 분 뭐 이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설 컨설팅을 안 했어요. 돈 주고 6종합, 6미디어, 6노체저를 쓰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왜 안 말렸지? 물론 제 잘못이죠. 당연히 제 선택이기 때문에 결론은 다양한 분들께 상담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 하는 이 길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길인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이만한데 들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넣은 건지 아니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넓으니까 내가 당연히 들어가겠지 라는 생각인지 이거를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종합을 해본 선배로서 말을 하자면 종합은 진짜 위험하다. 작년이랑 비교할 수 없다. 성적뿐만이 아니라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보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학생들의 생기부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작년 입결은 성적만 나오기 때문에 다 내신이 높은 학생들인데 한 명이 막 5등급이야. 근데 그 학생이 특목고에 생기부가 엄청 빵빵한 학생이야. 그러면은 평균이 여기서 놀다가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작년 거랑 비교해서도 안 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제발 수능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교과 전형을 안전하게 몇 개라도 넣자 라는 생각입니다. 종합이 이렇게 위험한 만큼 생기부가 빵빵한 학생들이라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높은 학교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상담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나 도, 교육청 이런 데서 주관하는 무료 입시 컨설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자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마 기말고사가 거의 끝난 시점일 것 같은데 진짜 부담이 많이 되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너무 많고 잠을 못 자는 친구도 있을 거고 7, 8월, 9월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생기부 쓰는 것도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시 쓰고 나서부터 이제 정시에만 올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입시 준비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벌써 종강을 한 번 한 대학교 1학년 중반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K-고3 학생들에게 화이팅을 보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